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uk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동안에 탈당한다 그 계속해서 예고를 해왔던 이상민 의원이 오늘 결국은 탈당했습니다. 민주당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다. 그래서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이 탈당의 변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왜 그래야만이 이상민 의원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아셔야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준석이, 그 다음에 야당에서는 뭐 여러 갈래들이 있죠. 요런 그 큰 흐름이 과연 어느 정도 이게 같이 제3지대에서 뭉틀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요런 걸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의 탈당의 변과,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뭐 이준석 당에 가겠는지, 국민의힘에 오겠는지, 아니면은 뭐 민주당 내 비명계들하고 모여서 별도의 당을 만들 것인지, 요런 그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비명계 뭐라 그럴까요? 제일 대형 사이즈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친이낙연 계열의 움직임이 또 예상치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친이낙연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뭐 간담회도 열고 또 이 개별적으로 이제 발언도 많고, 그리고 또 뭐 원칙과 상식, 뭐 이런 또 모임도 있고요. 민주당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들의 모임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분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낙연 계열 인물들이 뭔가 집단적인 그 행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제3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낙연 계열 움직임을 또 여러분께 상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을 민주당에서 지금 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자꾸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을 탄핵시켜?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국회 필요 없잖아. 해산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자꾸 탄핵해? 자, 그러면은 헌재에 가면은 과연 탄핵이 인용되기가 쉽냐? 아니면은 민주당 해산이 인용되기가 쉽냐? 오히려 민주당 해산이 인용되기가 더 쉽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 지금 탄핵, 지금 검사 2명, 그리고 뭐 이동관 위원장은 이제 사퇴를 한 바람에 이제 불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진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여권에서 꺼내든 이 국회 해산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 정당 해산 문제, 요런 문제에 대한 지금 이제 분위기를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문화일보 광고면에 민주당 이거 해산해야 되겠다,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광고문이 게재되는 상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상민 의원의 죄송합니다. 예, 이상민 의원의 이런 탈당이 이렇게 제3당 이 불길을 얼마만큼 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정당 해산 또는 국회 해산과 관련된 이런 이 공론화 문제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하나의 이제 휘발유를 붓는 그런 격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러한 이 유사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상황도 상당히 이제 위중해져 가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 그 해군에서 말이죠, 사상 처음으로 SM-2 함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번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SM-2 사상 첫 시험 발사, 그리고 이제 북한의 가상 미사일, 요거를 정확하게 명중시켰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굉장히 이제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상민 의원의 오늘 탈당의 변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요, 그제 이 외통위에 참석해서 뭔가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의 장면은 바로 뭐겠습니까? 뭐 탈당이 제일 큰 고민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게 이제 23일 날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의 이제 모습이 되겠는데요. 우선 이상민 장관의 오늘, 죄송합니다. 이상민 의원, 하도 이상민이가 도처에 많아가지고, 이상민 의원이 이제 민주당 지금 사법 리스크가 심하다 이거죠. 그리고 개딸 당내 민주주의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상민이 이거 뭐 수박이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개딸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탈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배포문, 탈당문 딱 배포했는데, 오늘자로 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한편 홀가분하다. 이 한편 홀가분하다는 얘기가 이제 유쾌한 결별. 뭐 이제 이상민 의원이 맨 먼저 얘기한 게 유쾌한 결별을 해야 돼. 한지무 밑에서 살 거 뭐 있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홀가분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동안 민주당을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민심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 세우고, 그리고 또 이 정치적 꿈을 펼치고자 나름 최선을 다해왔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재명 이후 더이 사당, 개인당,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되었고,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까지 한 행태가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반부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그리고 집단 폭력적인 언동, 이게 개딸들이잖아요. 그리고 혐오와 차별, 무능과 무기력, 맹종,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무겁게 짓누르는데, 이제 이재명 사당 개딸들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다. 이제 본인의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보강하기 위해서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당과는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앞으로의 구체적 행동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에 추후 말씀드리겠다. 그동안에도요, 이 탈당 가능성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5선 의원이고 2004년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총선 때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18대 총선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재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21대까지 내리 5선을 한 아주 이제 민주당 내 중진 의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민 의원 말이죠. 이제 그동안에서 국민의힘에 가는 것도 이제 배제하지 않고 그야말로 거기 가서 정치적 꿈을 펼칠 곳이라면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이 이제 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말을 한 걸 보면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가서 제 역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토양이나 분위기가 그러면 개의치 않고 어디든 선택할 수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제가 보기엔 제 1안이고요. 2안으로 이제 뭐 다른 이준석 신당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이준석 신당은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왜냐? 이준석 신당은 실체가 없다. 이미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이는 혼자도 못하고 금태섭, 양양자, 민주계 이런 세력들이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 신당 창당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새로운 신당에는 갈 것 같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김용희 유죄 판결 그리고 이 법정 구속이 됐는데, 경선 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참 부끄럽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김용의 법정 구속도 이 탈당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상민뿐만 아니라 지금 이낙연 계열에서도 지금 싱크탱크 모임을 열었어요. 그 연대와 공생이죠. 연대와 공생 그 모임을 지금 열고 신당 창당 가능성을 이렇게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주간 조선이 되겠습니다. 주간 조선에서 이 이낙연 계열, 이낙연 개파, 이낙연 지지 세력들의 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갖다가 아주 굉장히 소상하게 기사화하고 있어요. 그 이 기사 내용이 굉장히 길은데, 이거를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여기에 이제 연대와 공상의 이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 위원장입니다. 정용호 위원장이 지금 이제 주도가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민 모임인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토론을 가져가지고요, 헤어지자 용산 전찰 개딸주의 이런 토론회까지 가졌고, 그리고 이제 이 헤어지자 용산 개딸주의가 뭡니까? 이게 이제 반윤, 그 다음에 반명 세력은 다 모여라. 지금 그래서 사실상의 창당 예비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간조선 보도에 의하면요, 정형호 조직위원장이 지난 9월에 이낙연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이제 별도로 창당 얘기를 당연히
얘기했겠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그게 정영우 위원장은 깃발을 좀 들어달라. 신당을 좀 당당합시다. 지금 이 NY 그러니까 이낙연은 이재명 당에 가서 숨 쉴 공간이 1도 아니고 아니 0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아주 치밀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거론하면서 절대 신당을 만들 수 없다는 이유를 얘기하더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9월 달에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에 두세 달 사이에 지금 정치 상황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상민 의원도 지금 이제 탈퇴를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을 노골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양양자, 금태섭 이 신당 창당 움직임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치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이 또 별도로 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신당 창당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반대 이유는 대의 명분이 없다. 그리고 타이밍도 좋지 않고 조직력,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당 앞에서 창당을 지원할 인사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응집 때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또한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이는 당시에 굉장히 참 신당 창당에 부정적 의견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본인이 부정적 의견만 끝난 게 아니라 정영우 위원장이 이제 주간 조사에 밝힌 바에 의하면은 깃발을 주면 깃발을 들어주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다가 정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오히려 꾸짖음을 받았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뒤집으면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되면 창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이 논리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왜냐?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가장 큰 상황 중에 하나가 이낙연 본인의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상당히 강한 톤으로 이재명을 비판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상당히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내고 있는 것도 중대한 상황의 변화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지난 11월 18일 날 이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국민이 민주당을 진리한다. 당이 갖고 있는 당내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가 무너졌다. 이재명의 사법 문제가 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내부의 도덕적 감성도 퇴화했다. 이런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낙연의 아까 9월 달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보다는 어떻게든지 간에 현 민주당 이재명의 사당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의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냐. 예, 강한 것 아니냐. 요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대와 공정 이 포럼에서도 말이죠. 야당 참담하고 질식 수준이고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허약하고 강성 지지자들은 제도를 앞둔 만큼 강력해졌다. 이런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내고 있고 그리고 다당대를 통해서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 그리고 정치 불안 예방에 필요하다. 그리고 거대 정당의 내부 혁신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리고 신당과 관련해서는요.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골똘히 생각 중에 있다. 요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낙연도 신당 상당 쪽으로 상당히 마음이 지금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낙연 입장에서 보면은요. 일종의 신당 창당을 위한 명분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낙연 계열의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 모임 민주주의 실천 행동도 신당 창당의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안과 대색이라고 하는 이 조직도 또 움직임이 상당하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요. 이재명 이외의 민주당 세력들은 지금 뭔가 결별을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자, 그러다 보면은 이 깃대를 들 수 있는 이 중추 역할은 결국 이낙연이라고 하는 전 대표를 갖다 놔야만의 정치적인 상징성 그리고 이제 해처모였을 때 모여드는 세력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게 신당 창당이 사실상 호남을 제외하면 지역적으로도 외연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선거제도가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회귀할 경우에는 신당 생존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총선에서 이 이낙연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나중에 그 책임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도, 부정적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이 내외부의 여러 가지 신당 창당과 관련된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지금 민주당도 어수선하고 지금 탄핵 때문에도 어수선하고 어차피 탄핵, 그 다음에는 이제 이달 8일 날 양상특검을 관철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권에 대한 압박이 돌을 넣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뿌리채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퇴진, 탄핵, 자기네들의 고유한 이 프레임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말이죠, 지난 21일 날, 그러니까 11월 21일 날 시사저널이 보도한 바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동관 지금 이제 방송통신 전 위원장이죠. 이 국회 해산권을 갖다가 대응카드로 좀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내년에 만약에 총선에서 또 야당이 압승을 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더 급부상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맞불 차원에서 국회 해산론 그리고 또 정당 해산론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이 윤석열 탄핵론이 커지면서 대통령도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이런 습관적 탄핵에 반격할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 20일 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밝혔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회유하려고 도입한 의원 장관 경집제도는 그대로 뒀는데 국회가 자기네 불리한 건 없애고 권한만 늘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무고한 사람을 갖다가 탄핵하면 책임을 누가 지냐.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87년 개헌 때 이 국회 해산권이 없어졌는데 이거 다시 부활시키자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난리가 났죠. 이 국회 해산권의 부활은 반헌법적 쿠데타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는 바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장관 하도 탄핵 하니까 자, 그러면 우연정당 심판을 하고 탄핵하고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어느 게 더 크냐. 그러니까 인용될 가능성은 우연정당 심판청과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지금 이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국이 말이죠. 여야대 강대강으로 부딪히니까 결국은 말이죠. 강대강으로 부딪히니까 이제는 우리 윤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 차원에서의 국회 이 견제 권한 이런 것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 해산권과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정당 해산권, 해산론 이런 것까지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우파 시민단체에서 말이죠. 문화일보에 금요일 날 이 대대적인 광고를 실었어요. 한마디로 이거 지금 야당 하는 거 보면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정당 해산을 하라. 이렇게 광고를 대대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광고 문안의 내용을 보면은요. 정부는 민주헌법 유린, 반국민 정당 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을 의결하라. 헌법 55조 위반 사유가 넘치고 넘친다. 4.15 부정선거로 그다음에 국회를 강탈한 정부 좌익들 그리고 단독 국회 불법과 장관 탄핵 등 헌정 파괴 난동이 극악무도하다. 이런 그 광고문을 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한 20여 개 시민단체가 여기에 지금 이 광고를 실었어요. 그래서 국회 개혁 국민운동 본부, 예, 그다음에 국민포럼, 그다음에 부정선거 수사 촉구위원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포럼, 자유교양재단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해산권, 그다음에 정당 해산과 국회 해산권을 지금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이번 그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SM2 이 발사, 시험 발사 요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정책적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러면 먼저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SM2 미사일 발사 장면을 갖다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요게 이제 이번에 이제 발사한 시험 발사에 성공한 SM2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 발사 직후에 아까는 이제 그 올라가는 것이고요. 직후에 이제 옆에 이제 우리 태극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화염이 올라오고 있고, 요거는 이제 한미 3개국의 이 해양 이 합동 훈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가 미국의 핵 항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이제 SM2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삼척에다가 해양 연구센터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연구센터장이고요. 자, 요분은 이제 요분이 센터장. 그리고 요분은 이번 SM2 미사일 발사할 때 그 미사일을 탑재한 함장이 되겠습니다. 허무현 함장. 예. 그리고 요분은 이제 이광식 전투 체계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요 자료 화면 하나는 좀, 여러분께 하나 이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더 맛있는 것 같네요. 시원하게 그냥 쫙 올라가는 거 보시죠. 예, 요거 한번 제가 놀려놓고 방송을 시작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제 SM2 이 미사일인데, 요거는 원래 이제 미국산입니다. 본래는 이제 우리 이제 기술로 이제 이번에 보완 발전시켜 갖고 이번에 훈련 사격을 한 건데요. 미국 방산기업인 레이션이 제작한 SM2입니다. 그래서 함정에 탑재돼서 적 항공기하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고 2004년도에 도입됐고 사거리는 150km, 그리고 한 발당 가격은 18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오늘 시험 발사하기까지는요. 지금 이제 이 ADD하고 우리 해군, 그 다음에 미 해군 이 3자 아주 긴밀한 그동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제 연구를 계속해왔고 시험 발사 문제에 관해서 특히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국 성공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강간찬함에서 1일날 이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하는 그 훈련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말이죠. 이 다양한 무기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기술적으로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런 가운데 해군은요,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거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제 우리도 상당히 발전된 요격 체제를 충분히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실사격 훈련의 좀 의미랄까요? 이 의미는 이제 북한이 아무리 지금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요격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은 우리도 여기에 상응하는 무기체계를 드디어 이 SM2라고 하는 이거를 확보했고 시험 발사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갖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관련 뉴스가 들어오면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